문제 계산 작업 파일을 다운을 받으셨는데 파일을 하나만 열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작업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보기 메뉴 들어가시고 보기 메뉴에 새 창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새 창을 누르면 파일을 두 개를 만들어줘요. 똑같은 거를. 그리고 나서 보기 메뉴에 들어가서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정렬을 해주세요. 세로 정렬. 보기 메뉴에. 보기 메뉴에 한 번은 새 창, 한 번은 정렬의 모두 정렬의 세로. 그러면 똑같은 파일이 이렇게 두 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의 파일이 두 개가 돼서. 그래서 오른쪽에 이 아래 보면 요 시트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하셔서 db 함수에 갖다 놓으세요. 오른쪽을 db 함수에 찾아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 1회 여기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대리점이 서울인 매출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그리고 매출 금액은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럼 여기 보면 14980이 14빵빵빵이 돼 있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가 몇 개? 3개. 마이너스 3루라는 거예요.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 써야 되겠죠. 표 전체의 조건을 갖는 합계를 쓰는 디에버러지를 써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뭐부터 처리하라고요? 조건 범위를 어떻게 하지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조건을 어디다 쓰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조건을 입력하라 그랬죠. 조건이 뭐예요? 대리점이 서울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그 옆에 C12에다 포인트 넣으시고 계산 작업은 수식 입력줄에서 하시는 게 편해요. 자, 대리점 서울 복사해서 넣으셨죠? 밑에 그 옆에 C12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는 DA. 그러면 D의 에버러지를 화살표로 톡톡 내려서 선택하시고 탭. 그 다음에 마법사를 쓰는 게 편하다 그랬죠? Shift F3. 자, 마법사 나왔나요? 그러면 첫 번째가 표 전체, 두 번째가 계산할 열번호, 세 번째가 조건 범위예요. 자, 첫 번째 칸에 선택하시고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탭키 누르시고 우리는 매출 금액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하니까 3을 넣어주시고 세 번째 칸에 옮겨 놓고 조건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가 대리점 서울이 조건 범위죠. 그럼 이렇게 D11에서 D12를 범위 잡으시면 돼요. 그럼 마법사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 없이 평균값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확인하시고 그럼 평균값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는하고 D 에버러지 사이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는하고 D 사이에 그 다음에 ROU 우리는 라운드 다운을 할 거예요. 탭키를 눌러서 라운드 다운을 선택하시고 자, 함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커서를 왼쪽에다 옮겨 놓으시고 마법사를 불러내면 편해요. Shift F3 그 다음에 탭키 바로 눌러주셔서 값은 평균값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빵빵빵 하고 3개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지금 얼마예요? 806이잖아요. 806인데 이 8자가 5보다 큰데 반올림을 안 하죠. 라운드 다운이니까. 그래서 19206 빵빵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1번 문제를 연습하신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갔더니 여기 봤더니 2회 몇 번 문제라고 돼 있어요? 4번 문제가 또 DB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왼쪽 화면에서 개1 옆에 개2라고 돼 있잖아요. 계산 작업 2번 문제예요. 여기 2번을 누르시고 화면을 조금 이렇게 옮기면 여기 4번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표 4 찾으셨어요?
여기에도 빨간 딱지로 메모를 놓았어요. 메모에다가 문제를 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 보기 귀찮다고 해서 다시 또 이 표다 옮겨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4에서 평가 등급이 A인 총점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를 구하세요. 조건은 여기다 입력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총점의 최대값을 구할 거고요. 조건은 평가 등급이 A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 계산할 열 번호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거에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하고자 하는 주소 G25에다 포인트를 넣으시고, 수식 입력조에 들어가서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하는 거예요. D 맥시멈 빼기 D 미니멈. 그래서 똑같이 D 맥시멈을 먼저 하겠습니다. DM 하시고 탭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여기서 인수들의 의미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표 전체, 두 번째 계산할 열번호, 세 번째 조건 범위. 자, 표 전체는 사원명부터 113까지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탭. 계산할 열번호 몇 번이에요? 그 표에서 네 번째 있잖아요. 계산할 열번호 4라고 쓰시고, 조건 범위는 어디에? 평가 등급이 A.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표 전체에서 평가 등급의 A에 해당되는 총점 중에서 최대값이 116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요번에 뭐 하는 거예요? 최소값을 구해서 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최소값이나 최대값이나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D 맥시멈을 복사해서 옆에다 붙이시는 거예요. 빼기, 붙이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함수가 안 보이면 여기 확장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두 줄로 바뀌어요. 여기 확장 버튼. 그럼 여기 D 맥시멈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미니멈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함수 이름만. 그리고 엔터. 그러면 차이값이 3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함수 부분이 보기가 좀 작으면 여기를 확장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이름 상자의 너비를 이렇게 줄여도 돼요. 최소 줄여서 쓰시면 돼요. 이거 넓혀주시고. 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얘기하시고. 그 오른쪽 여기에 있는 게 답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 답. 첫 번째 D 맥시멈하고 그 밑에서 D 미니멈을 빼는 작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3의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의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3의 3번이 여기 있네. 표 3이. 자, 표 3에서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세요.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했어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셔서, 그러니까 표시하는 자리가 두 자리네요. 그러니까 2를 쓰시면 되겠죠. 조건은 여기다 입력해서 쓰래요. 조건이 뭐예요? 학과가 경영학과. 학과 클릭, 컨트롤 경영학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조건 컨트롤 V로 붙여서 조건을 먼저 완성을 해놓고 쓰셔야 돼요. 자, 학과 경영학과 집어넣으셨나요? 자, 그럼 그 옆에 D24에다 포인트 넣으시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D 에버러지를 누르시고, DA하고 화살표 톡톡 두 번 눌러서 D 에버러지 선택하시고, 마법사 불러내겠습니다. Shift F3.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 범위예요. 표 전체 범위 잡고 탭 1열, 2열, 3열, 4열. 표에서 네 번째 열에 있는 평점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4 쓰시고, 조건 범위는 학과가 경영학과를 넣어주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소수점 두 자리,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 표시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ROU 하시고, 는하고 D 사이에 커서 넣으시고, ROU 하시고, 라운드 탭 하시고, 함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커서를 왼쪽에다 놓고 마법사를 불러내세요. Shift F3 탭. 몇 자리 표시하라 했어요?
두 자리. 그럼 여기다 2라고 쓰시면 여기에 값을 보면 이렇게 요 3.7366667을 두 자리만 표시해주니까 3.74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3.74 되셨죠? 자, 4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계산하시고 1번 보겠습니다. 자, 표 1에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세요. 매출액은 여기에 있네요. 계산한 열번호가 3이 되겠죠. 지점이 동부를 여기에다가 조건을 완성해서 쓰라 그랬어요. 그럼 지점 동부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쓰시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가 조건 범위예요. 여기를 조건 범위를 잡아도 답은 나와요. 똑같은 조건이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다 조건을 쓰고 사용하니까 여기를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합계를 구하고 뭐 하라 했습니까?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표시 예에 보면 1, 1, 2, 3, 1, 2, 3이 1, 1, 2, 3, 빵, 빵, 빵. 동그라미가 몇 개? 3개.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먼저 작업은 뒷섬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DS 톡톡 뒷섬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시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다 똑같아요.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탭 계산할 열번호는 3번이 되겠죠. 조건 범위는 지점이 동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ROU 하시고 올림은 라운드 업. 올림은 라운드 업 선택하시고 함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고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탭 마이너스 3 하면 이렇게 1빵빵 돼 있던 걸 10빵빵빵으로 동그라미 3개가 들어가는 형태로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확인으로 나오시면 8,100 1,000원이 되어 있네요. 8,100만 1,000원 됐나요? 자, 5회는 없고 6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6회 5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개 5를 누르면 개 6이 또 보여요. 개 6, 5번 문제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6회 5번 표 5에서 평균이 70점대인 학생 수를 계산하시고 조건은 여기에다 쓰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지금 4칸이 나와 있어요. 그 계산된 결과 뒤에 명자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뒷섬, 뒷카운트, 뒤에 에버러지 중 알맞은 함수와 AND 연산을 쓰라 그랬는데 우리는 몇 명 이하 하고 구할 거니까 뒷카운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여기 또 함정이에요. 70점대 그럼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균이라는 조건을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평균 붙여주시고 요 밑에다가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작다 80이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직접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균이 70점 이상이면서 평균이 80점 미만인 조건이 70점대 그럼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평균이 70점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죠. 이렇게 보면 70점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4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DB 함수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처리해요. 자, 먼저 조건을 판단을 합니다. 조건을. 이 줄이 평균이 70점대에 해당되는 줄이야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디카운트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디카운트. 얘는 뭐라 그랬어요? 숫자가 있는 데에서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할 열번호가 2번, 3번, 4번, 5번이 다 계산할 열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예요? 학생명이 들어가 있는 건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예요. 그럼 여기는 카운트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여기 디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숫자가 있으면 카운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카운트 A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공백이 아니면 카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할 열번호가 2번, 3번, 4번, 5번이 다 답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평균이 70점대인 학생 수니까 5번을 답을 많이 쓰겠죠. 평균이 70점대인 5번. 근데 2번, 3번, 4번도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DC 하고 넣어주시고 이 두 개를 잘 고르셔야 돼요. 디카운트 쓰라는데 디카운트 A 고르시면 안 돼요. 자, 디카운트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표 전체 계산할 열번은 그냥 5번 넣겠습니다. 근데 2번, 3번, 4번도 답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은 70점대니까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ND 연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뒤에다 뭐 써달라 그랬어요? AND 따옴표 명 해서 한글로 명이라는 글자를 결합시키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최 대표님 되셨어요? 네. 표정이 갑자기 좀 어두워 보여서 검정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가. 송 대표님 잘 되고 계시죠? 네. 박 대표님은 어떠세요? 박미라 대표님? 앞에 박 대표님도 잘 되고 계세요? 네. 그러면 7회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회 4번. 화면을 이렇게 옮겨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관련된 거네요. 자,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봤는데 성별이 이면서니까 AND죠. 점수가 70점 이상인 합격자 수를 구하래요. 합격자 수. 그리고 뒷선 뒤에 에버리지 디카운트 몇 명이야? 그러니까 디카운트를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디카운트니까 조건을 만족하면서 숫자가 있는 곳에서 카운트하면 되니까 조건 범위는 계산할 열번은 그냥 점수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 성별은 문자기 때문에 범위 잡으면 안 돼요. 그럼 계산할 열번호는 3번 넣어주시고 성별이 여자이면서 점수와 복사해 주시고 크거나 같다 70.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입력하는 그냥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성별이 이면서니까 AND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 그리고 인원수를 구하고 뒤에다 명자를 넣어주는 디카운트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방법은 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는 표 전체. 표 전체 잡는다고 밑에 합격자 수까지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탭키 누르시고 계산한 열번호는 3, 조건 범위는 성별이 여자이면서 점수가 70점 이상 확인하시고 AND 따옴표 명 하고 누르십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3명이 나왔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8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회 1번 문제 표 1에서 부서명이 영업팀인 사원들의 지급액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얘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지급의 합계를 여기다 구하래. 그런데 여태껏 했던 문제에서는 조건 범위를 어디에 입력하고 쓰세요. 근데 조건 범위를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표 안에서 조건 범위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필드명을 포함한 조건. 그러니까 부서명, 영업팀 얘가 조건 범위예요. 그러면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뒷섬 쓰시면, 골라 쓰라 그래 있으니까 뒷섬을 쓰시면 되겠네요. ds 하시고 뒷섬.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계산할 열번호 4번을 넣으시고 조건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다른 거 할 거 없네요. 그러면 합계가 나오는 형태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9의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9의 3번. 성별이 여이면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래요. 자, 여기는 학생 수를 구하는데 조건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명자를 넣어주고 얘는 디카운트 A를 쓰라 그랬어요. 디카운트 A를. 그럼 얘는 공백이 아니면은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 A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별이라는 조건을, 성별이 여니까 여를 복사해서 성별 밑에 넣으시고, 이면서니까 뭐예요? AND 연산이잖아요. 바로 붙여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조건 범위를 여기에 입력해서 쓰라 그랬는데 AND인지 OR인지 구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AND니까 요 네 칸만이 조건 범위예요. 성별 평균은 있었으니까 밑에다 여 크거나 같다 90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이렇게 4명이 있네요. 그 다음에 평균이 90점 이상인 사람들이 이렇게 6명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이면서 90점을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 여기 둘, 여기 3명이 있네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열번호를 지정을 하는 걸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는 우리가 디카운트를 썼을 때는 숫자가 있는 곳에서만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만약 디카운트를 쓰라 그러면 3번, 4번, 5번이 답이에요. 근데 얘는 공백이 아니면 카운트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표 안에는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열, 2열, 3열, 4열, 5열 답이 5개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5개. 그럼 우리는 성별이 여자이니까 2번을 잡거나 평균이 90 이상이니까 5번을 잡거나 하겠죠. 다 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답이 5개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여기가 조건범위 계산할 열번호는 5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별이 여자이거나 평균이 90 이상인, 그러면 2번이나 5번을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수는 뭐를 써요? 디카운트 A를 쓰셔야겠죠. 디스 하시고 화살표 밑으로 내리시고 디카운트 A. 요거 함수를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디카운트 A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계산할 열번호는 저는 2번이라고 쓸게요. 조건 범위는 성별이 여자이면서 평균이 90 이상. 그리고 AND 따옴표 명에서 뒤에다 명자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10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10회 2번 넘어갈게요. 자, 10회 2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서명이 생산부인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세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면 정수 자리에서 반올림은 표시하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올림 하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 2, 3, 4, 5가 1이 빵빵빵으로 바뀌잖아요. 빵이 몇 개? 3개. 마이너스 3. 100의 자리잖아요. 1, 10, 100.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조건은 어디에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부서명이 생산부가 조건이가 되고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계산할 열번호가 5번이 딱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D카운트와 D카운트 A만 계산할 열번호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D맥시멈, D미니멈, D에버지, D썸은 계산할 열번호가 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급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5번. 조건은 부서가 생산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 그랬으니까 D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 구하시고 넣으시고 D에버러지 마법사 들어가시고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계산할 열번호 5번 넣어주시고 조건 범위는 부서가 생산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는하고 D 사이에 가서 ROU 라운드 하시고 커서 왼쪽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마이너스 3. 자, 여기까지 1회부터 10회까지 DB 함수 문제를 쭉 해봤어요. 의외로 DB 함수 문제는 좀 쉽죠. 네. 자, 물결 if 함수 보겠습니다. 그 옆으로 넘어오시고, 자, 여기도 조건에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데 그 열범위, 행범위를 지정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표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해서 조건에 맞는 계산을 하는데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먼저 넣어주시고 다운표 안에 조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m if, average if는 지금 한 카운트 if하고 똑같은데 계산할 범위가 뒤에 들어갑니다. S가 들어간 것들은 조건이 하나 이상이에요. 자, 조건이 하나 이상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송 대표님? 조건이 몇 개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개일 때? 하나일 때 써요? 2개 이상? 그러면 제가 여기다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라고 썼겠죠. 하나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앞에 있는 함수가 없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일 때는 조건 범위만 조건만 하나만 써주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옛날에 있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2003 버전이었나? 거기에는 카운트 if하고 sum if만 있었어요. 에버러지 if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때는 sum if 나누기 카운트 if로 했어요. 그러다가 에버러지 if가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구하는 S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인데 하나 이상이라고 써있잖아요. 하나일 때 쓰셔도 돼요. 그럼 이 함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있던 거라 없애지는 않고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물결 if 함수의 조건에 계산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범위에서 뭐 성별이 남인 사람, 뭐 성별이 여인 사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뭐 기본급이 있는데 기본급이 평균값 이상인 뭐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쓰셔야 돼요. 직접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운표 놓으시고 비교 연산자 쓰고 다운표 닫고
그 다음에 AND 계산식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요게 물결 if 함수 문제에서 어려운 유형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통상 이렇게 DB 함수처럼 한 칸에서만 구해요. 근데 어떤 문제는 계산하고 이렇게 채우는 경우가 나와요. 물결 if에서. 그때 뭘 생각하냐면 계산 결과를 채우는 작업을 하면 주로 절대 주소 범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절대 주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결 if 함수에 채우는 작업을 하면 절대 주소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요 두 가지 유형이 단순한 if 함수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1회 5번, 여기 1회 5번을 가겠습니다. 여기 시트 이동 버튼을 누르시고 1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회 5번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별이 남자인 점수의 합계와 성별이 여자인 점수의 합계의 차이를 구하고 절대값으로 표시하세요. 그 ABS라는 함수가 절대값, 즉 음수를 양수로, 양수는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자의 성적과 여자의 성적의 차이를 구해요. 그럼 10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이나 마이너스 3이 10이나 이렇게 나올 때 마이너스 10은 의미가 없잖아요. 차이값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양수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SUMIF 함수와 ABS 쓰는 거예요.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성별 중에서 첫 번째는 남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점수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여기에요. 이 중에서 남자를 찾아요. 점수 중에서 남자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 계산할 범위가 되고 조건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SUMIF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SUMIF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SUMIF 함수도 DB 함수처럼 인수가 3개인데 첫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그래서 성별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남이라고 쓰셔도 되고 남이 들어가 있는 주소를 갖다 쓰셔도 돼요. 답은 두 가지예요. 남을 쓰셔도 되고 B33 30을 주소를 선택하셔도 돼요. 자, 우리는 답에 나온 것처럼 일단 남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가 sum range 뭐예요? 계산할 범위를 지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남자들의 합계는 353점이에요 하는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성별 중에서 여자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뭔 작업이에요? 똑같은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Dmaximum 빼기 Dminimum 한 것처럼 SUMIF 빼기 SUMIF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자. 여기 남을 지우시고 여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를 여기서 셀 지정해도 되고 써도 된다 했잖아요. 근데 보통 쓰는 게 많아요? 아니면? 처음에는 이제 쓰는 걸로 해요. 근데 나중에는 찍는 걸로 해요. 그게 더 편해요. 그리고 물결 if 함수에서 이제 채우는 작업이 나오는 경우는 쓰는 게 아니라 다 주소를 갖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만 남녀를 쓰고 다음부터는 전부 주소를 지정해서 쓰세요. 자, 엔터를 했더니 얘가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0.3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차이값을 구하는데 마이너스 3은 의미가 없죠.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는하고 AB 사이에다가 ABS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절대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탭하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를 들어가면 할 게 없어요. 그냥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마이너스 10.3을 뭐로 만들어준다? 10.3으로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3이 10.3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음수값을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 안 사용하던 함수가 나와요. 복잡한 게 아니면 마법사 들어가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ABS, 그 다음에 파워, POWER. 파워는 뭐예요? 거듭 제곱 구하는 거. 그 최근 함수에서 그게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 2회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회 3번. 2회 3번 문제. 자, 1학년의 학생의 수를 구해달래. 1학년의 학생 수.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1학년을 직접 이렇게 썼어요. 써도 되고 이런 건 주소를 갖다 써도 돼요. 주소를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중에서 여기가 학년 범위예요. 학년 중에서 1학년이 몇 명 있어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명자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count if를 넣으시고 능하시고 COU count if를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면 얘는 인수가 두 개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학년 중에서 위에 학년까지 포함해서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위에까지 범위 잡아서 쓰는 함수는 DB 함수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있는 값들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이니까 1학년이 있는 주소를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C15. 그러면 얘가 몇 명이나 나와요? 3명이라고 나오죠. 그 뒤에 AND 명 써주시면 돼요. 자, 특히 한영키를 전환해서 한글을 쓰시면 끝나자마자 바로 한영키를 푸세요. 바로 다음에 영어를 써야 되니까. 근데 저도 가끔 그걸 안 풀어서 한글이 나올 때들이 있어요. 한글 푸시고 다시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3명 나왔나요? 그 다음에 3의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 밑에 있네요. 모든 과목이 70점인 인원수를 구하세요.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표 4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이 모두 70점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이 범위를 잡고 크거나 같다 70 해갖고 전체에서 70점 이상인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커뮤니케이션이 70 이상이면서 회계가 70 이상이면서 경영 전력이 70 이상인 인원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모두 만족하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count if s죠. s를 쓰셔야 돼요. 조건이 여러 개예요. 자, 그러면 D37에 포인트 넣으시고 늘하시고 COU count if s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면 칸이 2개만 있는 걸로 나오는데 계속 확장됩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잡으시고 탭 크거나 같다 70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탭키로 내려가면 칸이 계속 확장이 되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범위가 어디야 하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범위는 회계 점수가 7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점수 범위 잡으시고 탭 크거나 같다 70. 탭하시고 세 번째는 경영 전략의 점수 중에서 탭키 누르시고 크거나 같다 70. 그래서 카운트 if, 그러니까 물결 if 함수가 2% 끝나는 거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직접 따옴표 안에다 넣는 건데 마법사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따옴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결과가 3명이에요 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명자 쓰라는 말 없으면 쓰시면 안 되고요. 자, 3명 다 나왔나요? 자, 4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4회 2번 문제를 보면 물결합 if 함수 조건에 계산식이 나온 거예요. 계산식이. 그래서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면서예요. 이상이 아니라 크면서. 크다만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급 범위에서 기본급 평균 이상, 그러니까 평균값을 구해서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식이 나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따옴표 안에 비교 연산자를 직접 쓰시고 AND하고 에버러지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답은 이렇게 뒤에다가 에버러지를 썼지만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계산하는 조건이 있으면 얘를 먼저 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버러지를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자, 능하시고 AV 하고 에버러지하고 기본급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에버러지 하시고 평균값을 구하면 평균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이제 기본급의 범위에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거를 먼저 구할 거예요. 조건이 뒤에 나와 있지만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는하고 에버러지 사이 갖다 놓고 COU 카운트 if S 선택하시고 마법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마법사를 들어가면 우리는 에버러지라는 거는 조건이죠. 평균값 이상이니까 얘를 그대로 오려서 밑에다 붙이시고, 자, 첫 번째 조건 범위가 뭐냐면 기본급 범위에서 기본급을 먼저 범위 잡으시고 요 밑에다가 조건에다가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따옴표 크거나 같다 하고 AND 이렇게 놓줘야지 이렇게 평균값이 나와서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물결 if 함수의 조건을 항상 따옴표 안에 놓줘야 돼요. 따옴표 안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크거나 같다 에버러지 얘도 답이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얘가 평균값이 안 나오고 따옴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에버러지라는 문자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결 if 함수, 즉 if로 끝나는 함수의 조건에 계산된 결과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려면 따옴표 안에다가 직접 이렇게 쓰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그리고 AND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상여금 범위에서.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조건 범위를 상여금 범위에서 크다 1, 2, 빵빵 하고 120만 원을 넣어주시면 얘가 3명이에요 하고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결 if 함수에서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뭐를 계산하는 결과를 뒤에다 놓는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문제에 나온 대로 한다 그러면 능하시고 COU 카운트 if S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고 상여금을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크다 1, 2 빵빵 하고 내려와서 기본급의 범위를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 따옴표 안에다 크거나 같다 이걸 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AND 하시고 여기다가 하고 에버러지라는 함수 직접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기본급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따옴표로 닫고 가로를 닫고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에버러지를 직접 쓰잖아요. 그러면 쓰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함수 안에서 함수를 불러오는 게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에버러지라고 있어요. 그럼 함수가 에버러지 함수로 바뀌어요. 그럼 기본급의 범위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시는데
에버러지를 끝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카운트 if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법사 안에서 함수를 불러오면 확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운트 if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함수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계산하는 마법사 쓰는 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계산 작업을 먼저 하고 카운트 if를 실행하는 거예요. 즉 계산하는 조건이 상여금이 먼저고 평균값 이상이 두 번째면 평균값 이상을 먼저 구하고 상여금을 뒤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작업이 좀 편하니까 에버러지 구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자, 5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회 1번 합격자 수를 구해야 되려네요. 여기 서류 점수가 85점 이상이고 시험이 8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두 군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합격자를 수하니까 카운트 if s를 써야 되겠죠. 여기 에버러지 카운트 썸 좀 알맞은 걸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카운트 if를 넣어주시고 if s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법사를 들어가시고 서류의 범위를 먼저 선택하시고 몇 점이라 그랬어요? 85점. 그거나 갖다 85 하고 내려와서 시험의 범위를 정하시고 그거나 갖다 80 하고 탭키를 내려와야지 얘가 따옴표가 들어가면서 인원이 4명이에요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뒤에는 항상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명자를 쓰는 유무를 보셔야 되겠죠. 얘는 명자를 써달라 그랬네요. 그래서 4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명자를 and 따옴표 명 하고 넣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5회 1번. 자, 6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회 3번. 자, 성별이 여자이면서 면접 점수가 8 이상이면서 시험이 85 이상인 여자 사원의 합격자 수를 구해달라요. 그럼 뭐 조건이 여러 개인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운트 if s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성별 중에서 여자를 찾고요. 두 번째는 면접 점수가 몇 점 이상이에요? 8점 이상이면서 시험 점수가 이번엔 몇 점이에요? 85점 이상인. 그러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세 군데가 나오는 조건이 세 개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합격자 수 몇 명 이하를 구하니까 COU 하시고 는 하시고 COU 하시고 카운트 if S.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성별 중에서 누굴 구해요? 여자. 그러니까 주소를 갖다 쓰셔도 돼요. 여자가 있는 주소를 그러니까 쓰셔도 되는데 갖다 쓰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면접 점수가 얼마 이상? 8 이상. 그거나 갖다 8 하시고 시험 점수가 몇 점 이상이에요? 80점이에요? 85점이에요? 85점이에요? 85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3명이라고 나오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자 쓰라는 유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명자 쓰라는 말 없어요. 안 쓰시면 돼요. 자, 7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회 3번 문제가 이제 응용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제품명이 건조기인 제품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는데 에버러지 if가 없어요. 썸 if와 카운트 if를 쓰래요. 그러니까 썸 if 나누기 카운트 if가 평균이에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sum if 나누기 count if. 그러면 제품명 중에서 건조기를 찾아서 건조기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건조기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쓰시는 거예요. sum if 하시고 건조기의 범위, 그러니까 제품명의 범위를 선택하고 건조기 주소를 지정하시고 비시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범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계산할 범위를 누르시고 그럼 얘가 건조기의 판매 금액이 합계가 나왔어요. 그럼 뭐를 해주면 돼요? 나누기 count if에 의해서 건조기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명 범위에서 건조기는 몇 개야? 그러니까 3개가 되네요. 3으로 나누는 작업에 의해서 평균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게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평균이라는 거. 그 다음에 db 함수에서도 그래요. d average를 쓰라는 말이 없고 평균을 구하라고 나와요. dsum 나누기 dcount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게 평균이잖아요. 되셨나요? 자, 8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의 2번. 자,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여태껏 sum if, 물결 if 함수를 구할 때 한 칸에서만 딱 구했어요. 근데 얘는 요렇게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런 채우는 작업을 할 때 뭘 기억하라 했어요? 절대 주소 부분이 있나 없나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성별과 승진 평가 점수를 이용하여 남녀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래서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성별 중에서 여기서 여자를 찾으면 안 돼요. 여기가 조건 범위예요. 여기에서 조건 범위에서 성별 중에서 남자를 찾고 성별 중에서 여자를 찾아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남자에서 여자로 이렇게 끌고 내려가면 바뀌겠죠. 그런데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내려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계산할 범위가 내려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절대 주소를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 남녀의 평균을 표시하니까 에버러지에 의해서 AV 하시고 에버러지 if를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는 성별의 범위에서 남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밑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채우면 여기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위에 여자가 범위가 하나 빠졌잖아요. 아, 저 범위가 내려오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주소에서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F4를 누르면 달러가 몇 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간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도 절대 주소랍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다시 이렇게 채워보는 거예요. 채우고 마지막 칸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성별 범위, 계산할 범위. 조건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소가 좀 혼동이 되시는 분은 이 방식을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계산을 먼저 하시고 밑으로 채워보란 말이에요. 이때 여기에 절대 주소가 지금 안 들어가 있겠죠.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채워보란 말이에요. 채우면 여기에 이렇게 녹색의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요거는 반반이에요. 반반.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식에 인접한 세를 생략한 것 같아요. 주인님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뭐 해보라 했어요? 더블 클릭. 그럼 얘가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색깔별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위에 한 줄이 빠지고 밑에 필요 없는 줄이 잡혔네? 아, 범위가 따라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위에 가서 걸쳐서 F4 걸쳐서 정확하게 안 접어도 돼요. 두 개의 영역만 걸치고 F4를 주시고 얘를 다시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의 에러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 주소를 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송 대표님? 일단 채워보시란 말이에요. 채우고 맨 밑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가 얘네들이 따라 내놓으면 안 되네? 그럼 다시 위에 가서 첫 번째 있는 주소에서 절대 주소 여부로 지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절대 주소에 주소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는 소수제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average if 앞에 가서 ROU 하시고 round up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시고 한 자리 표시니까 여기다가 1 하고 써주시면 90.28이 90.3으로 바뀐다는 거죠. 한 자리 표시돼서 얘를 다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 주소 유분을 확인할 때는 꼭 채운 다음에 녹색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아, 절대 주소를 안 넣나 보다 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송 대표님? 자, 그러면 8회 2번, 9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회 4번. 자, 소속팀이 있어요. 근데 이 소속팀에서 개발팀이 아닌 사람들의 급여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여기가 계산할 범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 못하는 게 개발팀이 아닌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리고 이게 같지 않다 개발팀이에요. 같지 않다 개발팀. 그리고 얘도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썸이프와 카운트 if를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버러지 if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if가 평균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썸이프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거. 그러니까 얘는 직접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같지 않다 개발팀 그리고 계산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확인하시고 이번엔 뭐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카운트 if를 쓰셔야겠죠. COU 하시고 카운트 if 마법사 들어가시고 소속팀 중에서 같지 않다 개발팀 하시고 확인. 어이? 에러가 났네요. 나누기를 해야 될 걸 는을 했네요.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10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또다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물결 if 함수에서 판매량이 여기 있어요.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제품의 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예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마침 평균값을 구해서 평균값 이상인지를 보래요. 그러면 에버러지를 구해놓고 들어가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는 AV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마법사 안 들어가도 되죠. 그냥 판매량 범위를 잡으시면 판매량의 평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는 다음에 가서 COU 하시고 count if SA에서 마법사를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건이니까 컨트롤 X, 컨트롤 V로 밑으로 내리시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판매량이 평균값 이상이에요잖아요. 그러면 비교 연산자를 직접 따옴표 안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그리고 비교 연산자와 계산 결과를 뭐로 하라고요? AND로 묶어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재고량이 20 미만이니까 작다 2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명자 쓰라는 말이 없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 오른쪽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요 수식하고 같으면 돼요.